안녕하세요. 저는 논술로 국어국문학과 입학한 20학번 장다경입니다. 논술로 경영학부 입학한 20학번 김석진입니다. 화학과 신기훈이라고 합니다. 의예권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자원환경공학과 왕지훈이라고 합니다. 고3 3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저는 고3 중간고사를 보고 5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 준비를 시작한 거는 고3 3월이었어요. 저는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6월 시작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고2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녔었는데 자료가 없다면 학원을 좀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수업 듣고 문제 푸는 거 4시간 하고 집에서 따로 복습이나 공부하는 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학원 안 가는 날에는 하루에 30-40분? 논술 한 문제, 한 세트 정도를 꾸준히 풀었던 것 같아요. 한양대 인문논술이 완성된 하나의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확실하게 해서 눈에 보이게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사 당일에 제가 지금까지 썼던 답안지들을 다 들고 가서 그래서 이 단어는 꼭 한번 써봐야겠다라거나 아니면 이 단어는 중복해서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작년을 제외하고는 미적분 파트에서 모든 문제를 냈었는데 작년만 갑자기 확통 문제를 내서 사실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낼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번에 과정에서 미적분의 추가로 삼각함수랑 지수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리논술을 준비할 때 교과서나 다른 개념서를 준비해서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쓸 용어들을 정리하고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공문 문제에서는 대부분 사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문화, 생윤, 그런 경제, 그쪽 관련의 자습서들에 나오는 단어들만 골라가지고 그것들을 공부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는 좀 이 수학적 지식을 물어본다면 한양대학교는 좀 단순한 계산을 물어보기 때문에 고난이도 수능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이 풀려면 일단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실수를 안 하려면 문제를 잘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하는지가 중요해서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시험 볼 당시에는 미적분 그중에서도 극한 문제를 좀 좋아하는 학교였던 걸로 제가 느꼈고요. 한양대가 제가 보기 좀 전까지만 해도 되게 약간 경시 문제처럼 내던 학교라서 그래서 그런 거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혹시 얻어 걸리지 않을까 하면서. 얻어 걸렸나요? 아니요. 아는 것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문항 1번을 못 풀어도 2, 3번을 풀 수 있는 게 있고 또 2번 보고 1번을 또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2번, 3번도 참고해서 1번을 풀면 풀리기도 한다. 제가 봤을 때 기출 문제가 진짜 베스트예요. 3개년 이렇게 뽑아서 풀어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답안이 운 좋게 모범 답안으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제가 다시 시험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답안을 보면 되게 단순한 것도 길게 써놨고 불필요한 정의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글씨체가 간지나서 모범 답안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풀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져요. 본인이 쓴 게 모범 답안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우선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한 뒤에 시간이 남았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번 문제를 푸실 때는 미지수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 미지수나 설정하지 말고 그 세 가지가 모두 연관되게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문자 알파벳 A, B, C를 쓰던가 아니면 만약에 확률의 경우는 확률의 기호인 P를 쓰거나 그렇게 미지수를 설정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을 풀어야 2번을 풀 수 있고 2번을 풀어야 3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건너뛰면 안 되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그저 말로 풀어 쓰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기호들을 이용해서 식을 풀어 헤치면 이렇게 예시 답안처럼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상경 문제를 풀 때 90분이 주어지는데 대부분 상경 국문 문제에서 30분을 넘기지 않고 풀고 상경 수리 문제에 최대한 힘을 실어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다른 문제들을 먼저 보면서 그 문제들을 푼 후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푸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길이가 좀 길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제시문 위쪽에다가 키워드를 먼저 적어놓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2줄에서 3줄 정도로 짧게 요약을 해놔서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제시문을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없게 요약을 해놓는 연습을 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기니까 내용 구성별로 제시문 몇 쪽에 요약을 해놓고 답안 작성할 때 그걸로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긴장하면 잘 읽히던 것도 안 읽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자고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분 문제 보시면 구가 하나 있고 이 면이
한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구와 만난다. 그러면 구랑 면이 만날 때 뭐 원이 생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원의 중심의 자취가 또 원을 이룬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번 해볼 건데요. X 좌표와 Y 좌표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체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좌표 평면으로 나눠서 한 점은 X만 따지고 한 점은 Y점만 따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문제를 풀 때 이 해결책이 더 잘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 어려워도 다시 와서 푼다는 마인드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적 또 내신 안 보는 한양대로 한양대로 오세요.